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약간 무거워서요. 네. 저희가 웃고 있는 게 진짜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저희가 상속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상속이 개시되면 막상 사실 너무 슬프고 가족이 떠나간 거니까 계속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경황이 너무 없고 그렇게 해서 막 시간이 흘러 막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데 그래도 이게 꼭 해야 되는 절차이니까 네.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속이 개시가 되면 이제 주변에 경험 있으신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그러실 건데요. 그때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얘기라든지 놓치시면 안 되는 거 그런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속세 빵원 이런 데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사실은 상속재산이 10억, 뭐 17억 뭐 이렇게 되더라도 상속세 부담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세금과 관계없이 만약에 이제 가족분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절차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비용에 대해서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같이 내면 좋겠지만 뭐 당장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내고 뭐 나중에 상속재산 뭐 분할할 때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뭐 조회금이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상속이 일어나면 장례식 하면 사망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 사망 신고 전에 우선 어차피 이제 피상속인 계좌에 남아있는 돈들은 상속인들이 다 상속 분할로 가져가실 돈이니까 미리 현금 융통 차원에서 일부를 인출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네. 상속인분들이 협의만 된다면. 네. 근데 이게 시점에 따라서 인출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망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 금융기관으로? 네, 구청을 통해서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금융기관으로 통보가 되면 사망계좌가 딱 그렇죠. 등재버리죠. 사망가자가 되면서 돈을 출금할 수가 없어요. 상속재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네, 완전 막히기 때문에 그때는 은행 가셔서 출금하시려면 절차에 따라 좀 어렵게 진행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 신고하시기 전에 혹시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시면 먼저 인출을 하셔라 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 잘 치르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마음이 힘드니까 49제까지도 약간 힘들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시면 놓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망 신고. 사망 신고 맞아요. 이게 뭐 생각해보면은 뭐 어차피 재산도 많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도 없고 근데 사망 신고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한 달 이내에 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 안 하시면 과태료가 있어요. 네. 더 슬프니까 그때 꼭 시간을 맞춰서 일단 사망 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확인하시고 사망 신고 하시는 거는 뭐 8촌 이내 가족분들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망 진단서 가지고 방문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네. 사망 신고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상속 분할에 관련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상속은 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채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늦게 하시면 안 돼요. 채무 부분을 누가 승계할 건지 재산을 누가 받으실 건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재산 확인부터 해야겠죠? 네, 재산 분할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이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뭐 되게 여기저기 힘들었어요. 갔었죠. 여기저기 갔어요. 은행도 뭐 다 가야 되고 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좀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상속? 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네, 이름이 그렇게 이름 항상 어려워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네, 이름에서 보듯이 한 곳에서 다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조회는 사실 한 곳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신청을 한 곳에서 정부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각각 신청하는 방법별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는데요. 여기저기서 신청하지 않고 이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공인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시면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공인인증서는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신청을 하나요? 공인인증서로 신청을 온라인에서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이거나 2순위 상속이신 분들의 공인인증서까지 받아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상속재산을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그럼 이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것들을 일단 금융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예금, 대출, 보험, 퇴직금. 거의 다 되네요. 네. 관련 금융재산이 거의 다 조회가 네.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부동산, 네,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그리고 자동차, 또 세금, 뭐 체납한 게 있는지, 미납 안 낸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속인이나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후견인들이 신청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각 재산에 따라서 조회하실 수 있는 기간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한 곳에서 신청을 하고 결과는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죠. 네, 문자라든지 뭐 우편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방문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각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출력하실 수도 있고. 네, 네. 메일로 아마 받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선 신청을 해 놓으시면 일주일에서 뭐 일정 기간 지나서 확인이 되니까요. 근데 저희가 사실 상속세 신고할 때는 여기에다가 더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혹시 놓치는 게 없을까 확인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이러니까 피상속인의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상속재산이 확인이 되면 이거를 상속인들이 어떻게 놔둘 건지를 정해야 되겠죠? 네, 정하는 방법은 뭐 협의하시는 방법이 우선 있고요. 상속인들끼리 법정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돌아가신 피상속인께서 유언을 남기셨다면 네, 그대로 나누시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자산 종류가 다양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요거는 누굴 주고 요거는 누굴 주고 이런 것들이 아마 합의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 상속인을 지정해서 이 자산에 옮겨놓을 수가 있죠, 임시적으로.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누구한테 옮겨놓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 취득세가 드니까요. 네, 근데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 계좌에 그냥 있으면 묶여 있으니까. 네, 재투자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합의하셔서 대표 상속인한테 임시로 이전해 놓았다가 나중에 분할할 때 네. 정해지면 그것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네, 재분배하면 되시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마다 요구청하는 서류가 조금 달라요. 뭐 정말 각자의 상속인들이 이렇게 임시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뭐 동의를 했다라는 뭐 각서라든지 뭐 그런 확인 서류를 달라라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제출하시면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계좌 이체를 아마 해주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임시적으로라도 계좌를 이체해서 자유롭게 운용하고 싶다. 완벽하게 상속 분할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신 경우라면 각 금융기관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임시적인 분할은 꼭 그 상속세 신고 기간 전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상속세 신고 기간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6개월. 네. 6개월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끝내셔야 되고요. 그 전에는 사실 어떻게 움직이셔도 세금 신고하시는데 영향은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동했는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꽤 계신데 그거랑 사실 상관이 없죠. 네, 신고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시는 건 상관없고 그건 임시니까 최종적인 내용이 신고서와 맞아야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신고 다 해놓고 뭐 만으로 움직여도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럼 네. 증여세 나올 수 네, 있으니까. 그건 증여세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지만 네. 상속재산을 가지고 그 법정 상속지분대로 분할이 안 되거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상속 분할이 또 마음처럼 이렇게 딱 되지 않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세월호 내월호 지나시면 안 되고요. 꼭 해야 되는 게 취득세를 먼저 꼭 내셔야 됩니다. 네, 취득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신고 기한이 상속 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기한이 지나면 또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명의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임시적으로 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취득세율은 똑같은 거니까 명의만 누구가 할지 모르는 거니 구청에 문의하셔서 취득세는 먼저 하셔야 불이익이 없으실 거예요. 네. 분할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리지만 네. 그리고 상속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우선 신고를 해놓으셔야 신고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속인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해서 상속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든 해놓으시는 게 절세하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누가 받는 거, 물론 배우자와 이런 거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뭐 상속재산 분할이 안 됐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를 안 하시면 뭐 가산세도 있고 신고세 네. 공제도 못 받고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상속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되게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좀 간단한 것 같지만 참고하셔가지고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상속 절차 중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한정상속이라든지 상속 포기 이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네네, 이게 기한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